Hallo zusammen, herzlich willkom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Goethe Zertifikat A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문법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수사입니다. 숫자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A2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당연히 기수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0부터 뭐 적어도 100만, 1000만까지는 알고 계실 건데 그래도 이 기수뿐만이 아니라 서술에서 약간 헷갈리는 거 있으셨을 거예요. 날짜를 나타낼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숫자의 배수나 뭐 분수 같은 것, 화폐 단위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사에서는요, 기수와 서술을 배우고요. 그리고 시간, 날짜, 분수, 배수, 화폐,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연도를 읽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맨 처음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기수, 여러분 기수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기수 외우는 팁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0부터 12까지는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언어는 암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0부터 12까지, 자, 0, 1, 2 이렇게 쭉쭉 나가서 12까지 11, 12 이렇게 외우시고요. 13부터는 1의 자리 숫자 있죠. 3, 거기 뒤에 3, 4, 5 그 뒤에 체인이 붙습니다. 체인이라는 건 영어의 t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0이란 뜻이죠. 10. 그래서 13은 13, 14, 14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16, 17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요. 6은 독일어로 6죠. 그런데 6 뒤에, 6 뒤에 체인이 붙을 경우 요 s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음이요. 16이 돼요. 16. 16야? 16은 16입니다. 간혹 가다가 16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16, 16야? 그리고 7은 독일어로 siben이죠? 그런데 뒤에 10이 붙을 경우에 17이 아니라 17이 됩니다. n이 날아가요. n이 없어져요. 그래서 17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6, 17이 예외적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20부터는 이제 뒤에 찌시로 끝납니다. 영어로 치면은 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40, 40은 40, 뭐 50 이렇게 ttt 가잖아요. 근데 예외가 30이 써 있어요. 30 같은 경우는요. 3, 4입니다. 찌시가 아니라 시히예요. 왜 그러냐면 3이 유일하게 모음으로 끝나는 숫자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음 하나가 더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히를 붙이고요. 발음을 쌍시옷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찌히가 아니라 드라이시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30은 예외입니다. 20은 20이잖아요. 20은 뭐 20가 아니라 20. 요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은 20, 30은 30, 그리고 40은 40, 50 이렇게 갈 거예요. 60, 70이 또 예외입니다. 60, 70 어떻게 예외가 되냐면 16, 17에서처럼 떨어져 나가든 탈락되는 것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60 같은 경우는 60가 아니라 60가 되고요. 70 같은 경우는 70가 아니라 70가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의 자리를 먼저 읽고 und 10의 자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25 한번 볼게요. 25 같은 경우는 5를 먼저 읽고 그리고 20 이런 식으로 독일어 숫자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5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5죠. 그러면 5 und 20, 20. 그래서 25를 읽으실 때 5 und 2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5 und 20. 그렇죠. 만약에 24다. 여러분 이거 발음 한번 비교해 보세요. 24는 24이죠. 24. 근데 25 같은 경우는 25. 뭔가 입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24보다 25가 조금 힘들거든요, 발음하기가. 독일인들도 조금 힘든 거예요. 입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독일인 분들도 25이라고 F 발음을 다 하지 않고요. 25. M처럼 발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발음을 들었어요. 25, 35, 이런 식으로 5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뭐 어떤 숫자의 5라는 거, 그러니까 5와 어떤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25이라고도 하지만 25이라고 M처럼 소리를 생략해 주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수는 간략히 봤고요.
다음 서수입니다. 여러분 서수 조금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또 기수 열심히 외웠는데 서수도 또 외워야 되죠. 서수는 일단 차례와 순서나 날짜 등에 이용을 하는 숫자죠. 그래서 몇 번째란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다. 1층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1 쓰고 아인 쓰고 이렇게 점을 찍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더 이상 아인스라고 읽지 않고 에어스라고 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이 오겠죠. 슈톡 같은 경우는 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점 슈톡. 그러면 이거 1층이란 뜻이죠. 우리나라의 2층이죠. 그렇죠? 독일은 지층이 있고 그 다음부터가 1층이거든요. 그래서 1층은 우리나라의 2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서수를 어떻게 나타내냐. 1부터 19까지는 기수에서 t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1은 예외예요. 1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면 안 돼요. 1은 에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2부터 이렇게 t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외 같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써볼게요. 세 번째는요. 드라이트가 아니라 드리트입니다. 드리트. t 두 개를 썼어요. der 이 데이트야. 그래서 드리트가 세 번째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zipt입니다. zibent가 아니라 zipt가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경우, 자, 팔은 독일어로 acht죠. acht. 이미 t로 끝나요. 그래서 팔은 서수가 다른 모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9까지는 원래 숫자에 t를 붙이는 형태라고 외우면 되는데 첫 번째 erst, 세 번째 dritt, 일곱 번째 siebte, 여덟 번째 acht. 요것들은 예외다. 외우셔야겠죠? 잘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 이상은 기수에다가 ST의 형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 이상 찌시로 끝나잖아요. 찌시 같은 경우는 뒤에 스트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번째는 아까 앞에 뭐였죠? 30은 시시였죠? 여기에 ST가 붙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서수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제 예외가 딱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형용사 어미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어미 변화가 서수와 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서수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몇 번째 무엇이다. 몇 번째의 무엇. 자, 그 무엇은 명사죠. 그 명사를 몇 번째라고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수가 마치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가 명사를, 특정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형용사의 어미 변화겠죠. 그래서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날짜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는 그 우리가 배운 서수에 에가 붙고 어떨 때는 n이 붙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의 어미 변화 규칙에 의거한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관사와 함께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 몇 번째 것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이죠. 정해져 있는 그것이 몇 번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해져 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관사와 함께 씁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제 서수에 대한 거, 날짜에 대한 거는 이따가 날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몇 시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wie spät ist es? wie spät ist es? 하면 이게 몇 시냐라는 뜻이고요. 또 wie viel Uhr ist es? wie spät 대신에 wie viel Uhr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을 물어봤을 때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wie spät ist es? 몇 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 3시죠. 3시일 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공식적인 표현이 있고 일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혼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상적인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독일인이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 이해가 가겠죠. 그렇죠? 공식적인 표현은요. 쉬워요. 왜 쉽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 쓰냐면요. 기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차를 예매를 했어요. 근데 이 기차가 몇 시 기차인가요? 3시 5분 전 기차입니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2시 55분 기차입니다. 왜요?
오해가 불러일으켜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쉬워요. 간단하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을 잘 익혀두시고 그리고 일상적인 표현도 알아두셔야 여러분께서 평소에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고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할 때 유용하겠죠. 자, 3시는 Es ist 3 Uhr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요. Es ist 3. 심지어 그냥 3라고 하기도 해요. 친구한테 Hey, wie spät ist es? 3. 3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Es ist라는 형태가 있고 Uhr, 몇 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요거 Es ist마저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짧게. 자, 그래 그럼 3시는 쉽죠. 자, 여기 볼게요. 3시 5분. 3시 5분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는 Es ist 3 Uhr 5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는요. 5분 지난 3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nach는 후입니다. 그래서 5 nach 3라고 하면 3시에서 5분이 지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시 10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식적인 시간은 그렇죠. 3 Uhr 10. Es ist 3 Uhr 10. 야? 그런데 일상적일 때는 10 nach 3라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3시 15분을 보도록 할게요. 15분은 15이죠. 15는. 그쵸? 그리고 15분은 전체 1시간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s ist 3 Uhr 15 하면 공식적인 표현이 되고요. 일상적으로 할 때는 Viertel nach 3라고 합니다. 이 Viertel이 4분의 1이에요. 여러분 독일에서 그 독일 도시 같은 곳에서 Stadtviertel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한 도시를 4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그 구역을 Stadtvierte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Viertel은 4분의 1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Viertel nach 3, 3시에서 15분 지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20분 같은 경우는 지금 25분이 걸려 있는데 20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식적일 때는 Es ist 3 Uhr 20이라고 될 거고 20분 지난 3시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 nach 3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시 25분을 보도록 할게요. 3시 25분은 Es ist 3 Uhr 25. 요 괜찮죠? Es ist 3 Uhr 25. 야? 근데 여기 보시면 5 vor halb 4.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지? 갑자기 혼란스러운데요. 자, vor는 전이란 뜻이에요. 전. halb 4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걸 보기 앞서서 이걸 먼저 볼게요. 자, 3시 30분이요. 3시 30분은 Es ist 3 Uhr 30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반, 그 다음에 4, 다음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반이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은 독일어로 halb예요. 그래서 halb 4라고 하면 그게 3시 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슬슬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러분 연습하세요. 3시 반은요. halb가 나오면 3이 나올 수 없어요. 4예요. 다음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2시 반은 뭘까요? halb 3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시 반은 halb 2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음 숫자, 다음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반의 개념에서요. 그럼 3시 반 다시 한번 halb 4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halb 4는 아까 뭐랬죠? 우리 3시 반이에요. 3시 반의 5분 전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5 vor halb 4라고 하면 이게 3시 25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학습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해요. 저도 제가 유학 시절에는 할프의 개념이 조금 저도 헷갈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공식적인 표현만 썼습니다. Es ist 3 Uhr 30. 그런 식으로만 썼는데 독일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할프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 꼭 알아두셔야 돼요. 5 vor halb 4 하면은 3시 25분, 3시 반은 다시 한번 halb 4라는 거, 다음 시간 말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3시 35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3시 35분은 공식적으로 Es ist 3 Uhr 35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적일 때는 5분이 지난 3시 반이라고 해야겠죠. 자, 3시 반
halb vier입니다. 거기에 5분이 지난 거죠. 오후. 자, 5 개의 분 후. 그래서 5 nach halb vier. 5 nach halb vier라고 하면 그게 3시 35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3시 45분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3시 20분이나 3시 40분은 조금 스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3시 20분은 아까 앞서서 이제 20 nach 3 20분이 지난 3시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할프의 개념을 넣어서 또 설명할 수 있어요. 3시 반이 되기 전 10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 전 3시 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10 vor halb vier가 되겠죠. sehr gut. 자, 그러면 3시 40분은 10분이 지난 3시 반이에요. 그러면 10 nach halb vier가 되겠죠. sehr gut.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시 45분 봐야겠죠. 45분은 이제 또 4분의 1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땐 es ist 3 Uhr 45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적일 때는요. Viertel vor 4라고 할 수 있겠죠. 4시가 되기 15분 전, 4분의 1 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3시 10분 전, 4시 10분 전, 4시 5분 전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10 vor 4, 5 vor 4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쉬우실 것 같고 이제 3시 2분 정도 됐을 때 우리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나요? 친구가 지금 몇 시야? 라고 했는데 3시 2분이에요. 그럼 3시 2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3시 조금 지났어. 3시 막 지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럼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es ist 3 Uhr 2 라고 딱 정확히 명시하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표현에서는요. kurz nach 3라고 합니다. kurz가 뜻이 짧은이란 뜻이에요. 짧은. 그런데 시간에서 kurz라고 되면은 잠깐이란 뜻입니다. 아주 찰나 조금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nach 지난 3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4시가 되기 조금 전일 때는 어떻게 될까? Es ist 3 Uhr 57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주는 게 공식적인 표현이고요. kurz vor 4 4시가 되기 조금 전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 하나 표현 더 있어요, 여러분. gleich 4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gleich라는 거는 곧이란 뜻이에요. 곧. 그래서 곧 4시야 라는 뜻입니다. gleich 4 oder kurz vor 4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은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시에라고 말하는 전치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뭐뭐뭐 우어라고 하면은 그 시에라는 뜻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3 Uhr kommt Peter zu mir. 피터가 3시에 나에게 온다. 우리 집에 온다 라는 뜻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Ich stehe jeden Tag 7 Uhr auf. 나는 매일 7시에 기상한다 라는 뜻의 문장이죠. 그래서 뒤에 시간을 쓰시면 된다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날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날짜는요. 앞에 대어가 붙었을 때는 에가 붙고 앞에 m이 있을 때는 n이 된다. 이런 표현 아마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뭐 학원을 잘 안 다니셨거나 뭐 문법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날짜를 봤을 때 그래 서수인 거는 이해가 갔어. 근데 어느 날에 어떤 때는 에아스테라고 읽더니 어떤 때는 에아스텐이라고 읽고 너무 혼란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날짜라는 게 기본적으로요. 그 달의 몇 번째 날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번째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heute ist der 요거 서수죠. 네 번째 아프릴이라는 건데 아프릴은 4월이죠. 자, 이거를 읽을 때 vierte April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그렇죠? vierte April. heute ist der vierte April.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에 의거한 거예요. 형용사 어미 변화에서요. 앞에 정관사가 있고요. 일격, 주격일 때 형용사의 어미가 A가 됩니다. 그래서 heute ist der vierte April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그날에 며칠에라고 할 때는 n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am 29. 여기 어떻게 될까요? ten이 됩니다. 29시가 29죠. 29가 29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9 ten이 되면은 29일에라는 뜻이 돼요.
am이라는 게 그날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am 29. September habe ich Geburtstag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문장은 제가 의미적으로 쓴 거일 거예요. 제 생일이거든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10이 된다는 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에 의거해서요. 앞에서는 아까 정관사의 일격, 주격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am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an, them의 줄임말이에요. 이거에 이제 합친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치면 on the예요. on the. 그래서 그날 애인데 그 29번째의 날에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에서는 on the 하면 뭐 몇 격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독일어에서는요, an them이 됐을 때 이게 간접 목적격입니다. 간접 목적격. 정관사의 남성 명사, 정관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 목적격일 때 형용사의 어미 변화는 an이 돼요. 그래서 am 29까지가 서수고 an, 형용사 어미 변화 10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 정관사 대여가 있으면은 a, 그리고 am이 있으면 전치사가 있으면 a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서수일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쌤, 근데 날짜는 날짜인 것 같은데요. 앞에 there가 아니라 then이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then이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날짜,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직접 목적격을 취해요. 그래서 그날에 라고 할 때 am을 쓰기도 하고 그냥 then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there가 아니잖아요. 앞에 there가 아니면 다 an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성 명사의 정관사가 있을 경우에 직접 목적격의 형용사 어미 변화는 an입니다. 그래서 앞에 there가 있을 때만 a구나, 날짜에서. 앞에 am이나 then이 있으면 an으로 읽어야겠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술을 여러분이 입에 익숙하게 연습을 하신 후에 뒤에 어미를 적절하게 붙여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의 차이는 있죠. 다시 한번 보면 there 한 다음에 a가 되면은 그날이란 뜻이고요. 그날 4월 1일 뭐 2월 3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am이나 then이 붙으면 그날에란 뜻이에요. 그럼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날에 뭘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겠죠. 느낌 다른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서수는 그렇게 학습하시면 돼요. 앞에 there가 있으면 am, then, an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연도 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00년 미만일 때 있죠. 1999년까지 나눠서 읽거든요. 그래서 1994년은 19, 194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900 그 다음에 94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9, 194, 94 이렇게. 자, 그러면 1099년은 어떻게 읽을까요? 1099년은요. 1000 한 다음에 99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1000 이렇게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1892년 뭐 이런 식으로 이 1000자리 옆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는데 요 옆에 뭐가 없어요. 그냥 1000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1000몇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1000, 99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숫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읽기 어려우시죠? 조금 잘라서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 않고 그냥 철자로 풀어 쓰실 땐 다 붙여 쓰시면 됩니다. 자, 2018년 볼게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요. 그냥 2000 몇 이렇게 읽어요. 아까 1000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읽지 않고 1000 몇 년 이렇게 읽듯이. 그래서 2018이 2018년이겠죠. 그렇죠? 연도는 이렇게 읽고요. 자, 연도 앞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뭐 in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런데 임야 혹은 임야를 이런 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연도를 얘기할 때, 자, 예를 들어 1994년에 내가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때 1994년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
1994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냥 1994 뭐뭐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im Jahr 1994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전치사 같은 거 아예 안 붙이거나 붙이시면 im Jahr 혹은 im Jahre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연도는 한번 읽어봤고요. 분수와 배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수의 형태는요. 기수, 서수, 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예를 보는 게 제일 쉬워요. 3분의 1은 기수 1, 아인, 그쵸? 그리고 드리텔, 지금 서수가 있죠? 거기에 L을 붙였어요. 드리텔. 그래서 아인 드리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다 대문자로 씁니다. 3분의 1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아인 피어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거 왜 아인 기수면은 1이면 아인스인데 왜 아인이에요? 이건 마치 부정관사처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인 피아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뭐 3분의 2예요. 그러면 2 드리텔이 돼요. 2 드리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5분의 3 한번 볼게요. 그래서 3 5텔이 되죠. 3는 기수, 그리고 5 여기에 서수고 AL이 되죠. 그래서 대문자로 쓰고 명사처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배수 형태 한번 봐야겠죠. 분수는 아까 봤고 배수는요. 기수에 말을 붙이면 됩니다. 말이라는 게 곱하기 이란 뜻이에요. 곱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인말 하면은 뭐 하나겠죠. 1배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배 그래요. 그래서 아인말 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란 뜻이에요. 곱하기 1. 여러분께서 독일 가셔서 뭔가를 주문을 하실 때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eine Tasse Kaffee bitte라고 배웠어요. 한 컵의 커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그냥 einmal Kaffee라고 하셔도 사실 통해요. 말은 통합니다. 제가 독일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einmal Kaffee bitte랑 einen Kaffee bitte랑 eine Tasse Kaffee bitte랑 뭐가 좀 어떤 뉘앙스가 다르냐 했더니 einmal Kaffee라고 하면은 커피 하나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약간 주방에서 주방장끼리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어떤 친구가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주문할 때 커피 한 잔 주세요 보다 커피 하나 이런 느낌은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 격식은 조금 떨어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는 zweimal, dreimal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배수는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폐 읽는 방법 배워야겠죠. 화폐는요. 큰 단위만 읽습니다. 그래서 3.50유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50라고 읽으시면 돼요. 뒤에 센트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로가 없어요. 어이거가 없어요. 그럴 때는 90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90센트라고 하고요. 요거 센트라고 읽는 거 아시죠? 그것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화폐까지 봤고요. 전화번호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듣기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화번호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듣기평가나 혹은 여러분께서 그 방이나 집 같은 걸 찾으실 때 그 부동산 전화번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나 이런 곳에서. 전화번호 읽는 방법은요. 각각 읽고는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010에 뭐뭐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두 개씩 묶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듣기평가에서 이런 걸 즐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040에 18에 20에 34다. 이거를 읽을 때 040, 18, 20, 34라고 읽어도 되지만 040 지금 앞에 그 지역번호 같은 경우는요. 묶어 읽지 않아요. 그거는 그대로 읽고 그 다음부터 18, 20, 34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께서 이걸 받아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지역번호라는 건요. 독일어로 Vorwahl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누르는 번호라고 해서요. Die Vorwahl이라고 하고요. 지역번호나 통신사 번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각각 읽는 보통 각각 읽습니다. 그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숫자에서요. 2를 2라고 하기도 해요. 조금 놀랍죠. 이거 교과서에서는 잘 배우기 힘든 내용인데요. 2를 2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서나 여러분 기차역 같은 데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글라이스 승강장 2 대신에 글라이스 2라고 하기도 해요. 2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때 이거 2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화번호 읽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쭉 한번 개괄을 해봤는데요.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야겠죠? 자, 연습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축구 경기는 1시에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Das Fußballspiel beginnt 1 Uhr라고 할 수도 있고요. 1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1라고 하셔도 되고 뒤에 우어가 붙으면 1 Uhr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그냥 1, 숫자 1이 단독으로 쓰이면 그냥 1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을 경우 있죠. 뭐 단위가 붙거나 혹은 21이어서 und 20 이런 게 붙거나 할 때는 S가 탈락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Der Hut kostet 40유로. 40? 그쵸. 한번 써볼까요? 40. Sehr gut. So, der Hut kostet 40 Euro. 야, 나는 1989년 7월 4일에 태어났다. 7월 4일에, 자, 우리 독일어에서는요, 일, 월, 년 순으로 작은 단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큰 단위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사인 동사에다가 맨 뒤에 geboren을 쓰시면 태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 사이에 날짜 정보나 지역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뭐뭐에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뭐죠? n이었어요. 그렇죠? 4일이래요. 4, 4. 서수는 Fiat. 그래서 Ich bin am 4.이 되겠죠. Ich bin am 4. Juli 1989년. 어떻게 읽나요, 여러분? 나눠야겠죠? 그러면은 19랑 100이랑 8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19, 19, 100, 100, 그쵸? 19, 100, 89. 저 지금 여기 다 쓸 자신이 없어요. 여기 좀 뺄게요. 89, 9 und 8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989를 읽을 때는 1989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다 넣어서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Ich bin am 4. Juli 1989 geboren. 괜찮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표현은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넣어서 꼭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 자, 3번 볼게요. 그녀는 26살에 결혼했다. 자, 여기 그녀인데 여기 예문에는 이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나는 하죠. 뭐. 나는 26살에 결혼했다. 자, mit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인데요. mit 뒤에 숫자가 오면 그 나이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ich habe mit 26. 자, 독일어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좀 쓸게요. 6 und 20 Jahren geheiratet가 되겠죠. 여러분 mit 뒤에 그 숫자를 쓰시고 Jahren, years거든요. Jahren을 쓰시면 그 나이에 라는 뜻이 됩니다. 이 Jahren 생략도 가능해요. So mit 5라고 하면은 5살 때 라는 뜻이 돼요. mit 10, 10살에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독일어 공부 몇 살에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몇 살에 mit 뭐뭐뭐 Jahren habe ich mit Deutsch angefangen. 이런 식으로 문장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우리 수사에 대한 거, 숫자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호로록 개괄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아직도 갈증이 안 풀리신 부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 문법 그 사항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자기 자신 상황에 맞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서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날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본인 생일, 가족 생일을 넣으셔서 문장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입으로 말하는 연습하시는 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4번째 시간 문법 시간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 Also vielen Dank, Leute. Tschüss.